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환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부동산이나 여러가지 주식이나 투자자산의 투자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요소들이 국내 정세에서 일어나는 정책이라든가 여러가지 변화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국제 정세나 거시경제 지표들, 금리나 환율에 따라서 지금 투자자산 가격이 많이 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지금 당장은 조금 고리타분하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이겠지만 금리랑 환율은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야 재테크를 하실 때 기본을 가지고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한번 환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거시경제적인 면에서 좀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될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전 세계가 돈을 풀고 있는가 그리고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쬐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계속 돈을 풀고 있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동안 풀었던 돈을 좀 빨아들여서 나중에 또 쓸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있는 중인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시점은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풀어진 돈이 어느 국가로 어느 자산으로 흘러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원래는 돈을 푸는 이유는 사람들이 소비를 좀 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푸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국가의 정책을 하시는 분들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물가가 계속 오르지 않는다라는 좀 기대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부동산이나 금이나 이런 실물자산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좀 안 좋은 디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국가로 흘러가는지 어떤 자산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안목을 좀 키우시는 게 좋고요. 그런 면에서 금리나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안다라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어느 투자 자산에 어떻게 투자하시는가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건 아니면 공부를 하시건 본인이 좀 결정을 내리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기사를 몇 개를 뽑아서 이런 기사가 나서 이런 영향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줘서 금리나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투자 자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예전에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금리는 그 나라 돈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움직이는 이유를 공급과 수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개념이죠. 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환율은 우리나라 돈에, 그러니까 한 나라의 돈에 다른 나라 돈에 대한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원달러라고 보시면은 달러를 살 수 있는 우리나라 돈의 가격? 이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달러에 지금 최근에 12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1달러를 살려면 1200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1달러를 사는데 2000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경우인 거고, 1달러를 사는데 1000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다, 하락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한 나라의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라고 했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 개념이라 좀 제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심한 가정을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있다라고 봤을 때 햄버거를 미국에서는 10개를 생산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총 달러 발행된 게 10달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햄버거 하나의 가격이 1달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으니까 만약에 햄버거를 5개를 생산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 총 풀려 있는 원화가 5,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햄버거 하나가 1,000원이 되는 거죠. 미국은 햄버거가 1달러, 우리나라는 햄버거가 하나에 1,000원. 그러면은 햄버거 하나 가격을 맞춰서 1달러가 1,000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환율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는
실물인 거죠. 햄버거라는 실물을 통해서 같은 질의 물건을 통해서 이 물건이 한 나라에선 가격이 얼마고 다른 나라에선 가격이 얼마다 라는 거를 통해서 환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좀 정리가 된 지수가 이제 빅맥 지수인 거죠. 각 국가에서 팔고 있는 맥도날드의 빅맥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환의 가치가, 가격이 얼마나 센지 약한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빅맥 가격이 뭐 하나에 4,000원, 3,000원 이렇게 하나요? 그 정도인데 뭐 미국에 가면은 7, 8,000원 한다? 아니면 뭐 유럽에 가면 더 비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 나라에 대한 돈의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웬만한 환율에 대한 이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달러에 1,000원인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변수가 생겨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1달러에 2,0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달러에 2,000원이면은 1달러를 사기 위해서 2,000원이 필요하니까 원화가 약세인 거죠.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에서 햄버거를 1달러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햄버거를 하나를 살 수 있죠. 근데 1달러를 가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원화로 바꾸면 2,000원이 되고, 그러면 햄버거를 2개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에선 하나를 살 수 있고 한국에선 2개를 살 수 있으면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당연히 한국에 와서 햄버거를 2개를 사겠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햄버거를 2개를 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관광 수입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1달러를 가진, 아니면 한국에서 1,000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에서 1달러를 가지고 햄버거를 하나 사서 한국에다가 수출을 하면은 1,000원이죠, 햄버거가. 그러면은 1,000원을 벌었어요. 원래 미국에 있던 사람이니까 이 1,000원을 다시 달러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1달러당 2,000원이니까 1,00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0.5달러를 벌게 되는 거죠. 결국 1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0.5달러 절반이 돼버린 거죠. 수익이 안 난 거죠. 오히려 손해가 난 거죠. 근데 반대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1,000원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햄버거를 하나를 사가지고 미국에다가 팔면은 1달러를 벌었어요. 그거를 다시 원화로 바꾸면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0원을 투자를 해서 2,000원을 번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2배가 된 거죠.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랑 한국을 베이스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익률 차이가 4배가 돼버리는 거죠. 한 명은 원금의 반밖에 안 됐는데 다른 한국에서 번 사람은 이제 원금만큼의 돈을 벌게 된 거라 총 4배 차이가 나고, 이러한 경우를 봤을 때 한국에서 수출이 더 잘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의 수출업자가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의 수출업자는 돈을 못 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기사를 보시면 원화가 절하가 되고 뭐 금리를 낮추고 해가지고 원화를 절하를 시키려고 하면 수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고요. 만약에 한국의 수출업자가 그런 식으로 벌어들이는 달러가 있으면 그런 달러는 이제 한국의 개발에도 쓰이고, 그리고 외환보유고로 들어가서 한 국가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개발도상국에서 보통 이렇게 환율을 절하를 시켜서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을 좀 많이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이제 모든 국가들이 웬만하면 환율을 절하시키려고 하는 환율 전쟁이라고 하죠. 그거를 많이 하는 이유도 본인들의 수출을 좀 증진을 시켜서 전체 파이에서 본인들 국가로 가져갈 수 있는 포션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환율을 좀 낮추려고 하면은 시장에 의해서 환율을 변동하게 놔두면 안 되겠죠. 그걸 변동환율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정환율제라고 해가지고 환을 일부러 약세로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고, 뭐 홍콩도 달러랑 지금 페그를 시켜놓은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 중국도 약간 반고정제이면서 최근에 계속 위안화 약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완전 변동 환율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경우들을 보시면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좀 발달이 필요한 국가들에서 고정환율제를 통해서 좀 본인 국가들의 수출을 증진을 시키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그걸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해서 변동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또 알아봐야 되겠죠. 환율이 어떻게 변동되는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학에 있어서 공급과 수요에 대해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오르고 내리는 정확한 시점을 찾아내는 거는 거의 약간 신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좀 중기적으로 보거나 좀 길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살짝은 예측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예를 들었던 뭐 햄버거 사례를 좀 들어보면, 아까 1달러에 1,000원이었었죠. 햄버거를 10개를 만들어서 10달러가 풀려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햄버거 5개를 만드는데 5,000원을 풀어놓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거를 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풀게 되면은 햄버거 가격이 하나에 2,000원이 되는 거죠. 원화의 가격이 1달러에 2,000원이 되다 보니까 약세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돈의 공급을 늘리게 되면은 그 나라의 환이 절하가 되는 영향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이제 수요라는 측면을 좀 살펴보면, 수요는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흐름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도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뭐 미국 금리랑 한국 금리를 비교를 했을 때 미국 금리가 더 높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국 돈을 미국 달러로 바꿔서 미국에다가 예금이나 적금을 넣으려고 하겠죠. 금리는 이제 예적금, 적금 금리라고 보시면 굉장히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달러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가 일어나고, 원화를 팔려고 하는 수요가 생기니까 원화가 약세가 일어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금리가 높은 쪽에 환율이 더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이제 식으로도 나와 있고 한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식에 따라서 좀 수렴하도록 그 환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가장 좀 잘 그동안 나타냈던 게 뭐 엔캐리 트레이드나 달러 캐리 트레이드 같은 거였죠. 예전에 한 10년, 몇십 년 전에 계속 유행을 했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고, 지금도 어느 정도 유효한 게, 일본은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뭐 이런 걸 겪으면서 금리를 굉장히 많이 낮춰왔었고, 마이너스 금리 간다 뭐 이렇게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금리를 빌려서 그거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 달러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엔캐리 투자의 한 예이고요. 뭐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죠. 그런 세력들이 그런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금리 말고도 다른 게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이 환에 투자를 하고 싶은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결국 그러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다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고 봤을 때, 금리,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안정적이고 성장성을 가진 국가에다 투자를 하는 건가도 중요하겠죠. 그 각 국가가 불안하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불안을 하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수요는 줄어들 거기 때문에, 당장에 나오는 경상수지건 이런 게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플러스가 나오는 국가에 투자를 하려고 할 거고, 그 국가의 산업이나 이런 게 좀 미래를 봤을 때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가에 또 투자를 하고 싶겠죠. 주식이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가치주를 하느냐 성장주를 하느냐인데, 가치주가 있으면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국가에 투자를 하려고 할 거고, 그게 안정적이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투자자한테 심어줄 수 있는 국가라고 하면 그 국가의 환은 강세가 일어날 겁니다. 보통 개발도상국이나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한국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신용등급 면도 그렇고 성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금융위기 비슷하게 오거나 좀 위기가 왔을 때 그나마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나 이런 데 대비해서 한국의 외국인들이 좀 많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고요. 뭐 물론 아직까지 한국이 뭐 북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선진국 대열의 투자 국가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어서,
좀 금융위기가 온다거나 흔들리게 되면은 물론 환이 급격하게 약세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거는 이제 국제 정세에 있어서 국가들 간의 관계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요새 계속 얘기가 나오죠. 환율 조작국이네 어쩌네 해가지고 너희들은 환율을 계속 떨어뜨려가지고 계속 수출만 하려 그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 그럼 우리도 일반적으로 관세를 세게 때려가지고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을 상쇄하도록 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이제 환율을 높여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일종의 어느 정도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세에 있어서 여러 나라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물가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거시경제 지표들도 뭐 임금 수준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럼 금리가 또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되고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들의 추가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우리한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개인을 봤을 때는 해외에 놀러 갔을 때 원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1달러를 1,000원에 살 수 있었던 게 2,000원이 되면 이제 해외여행 가기가 조금 부담이 되시는 거죠. 예전에는 1달러짜리 물건을 샀을 때 1,000원만 내면 됐었는데 이제 2,000원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실생활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뭐 해외에서 뭐 물건을 사왔을 때도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걸로 물건을 사왔을 때도 예전에 1,000원만 내면 됐던 거를 2,000원을 내야 된다. 그럼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한테는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좀 유리하겠죠. 환율이 이제 원화가 절하가 되게 되면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오일 같은 경우는 달러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석유를 많이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좀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일뿐만 아니라 농산물이건 공산품이건 수입을 해 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기존보다 좀 비싸게 사와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되고 그리고 국내에서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는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게 발생을 하고요. 반대로 원화가 약세가 되게 되면은 1달러를 수출을 해서 벌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으로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물건을 팔아서 1달러를 번 사람이 번 돈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화가 절하가 되게 되면 수출업자한테는 좋고 수입업자한테는 안 좋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원화가 절하가 될 거다, 약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달러 자산, 해외 자산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게 이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이제 조만간 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이전에 생겼던 금융위기 비슷한 조금 위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해외 자산을 좀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좀 약세가 되게 돼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최근에 이제 1,200원을 넘어서 한참 달리다 최근에 이제 1,200원 아래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그건 이제 또 위기가 오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좋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그럼 위기가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원화 강세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계속 환율은 왔다 갔다 하는 요소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 전망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재선이 이제 내년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돈을 계속 푸는 상황도 만들어질 거고 금리도 계속 떨어뜨리는 상황도 만들어질 거고 다만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북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좀 갈등을 쉽게 풀도록 놔두진 않을 거고 트럼프가 본인의 재선에 맞춰서 조금 조절해 가면서 풀지 않을까. 그래서
웬만한 투자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내년 중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선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재선이 지나고 이제 가만히 놔두게 되면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부채가 많이 쌓이고 하면 버블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이 버블을 컨트롤 할 수 없게 되면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버블이 조금 꺼지는 상황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부분이라, 지금 뭐 그래서 금을 투자해라, 은을 투자해라, 뭐 채권에 투자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유도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장기 쪽 금리가 내려간 거죠. 장기 쪽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은 좀 고려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원화도 제가 그런 걸 빗대어 봤을 때 1200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무조건 원화가 약세로 갈 거라고 전 생각은 하지 않고, 내년 한 중반까지는 1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1100원도 갔다가 1200원 살짝 넘었다가 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환율이 그러면 국내 주식에는 이제 뭐 크게 영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국내에서 거래되고 주로 한국에서 영업 베이스를 가지고 하는데 한국 주식들은 크게 영향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좀 수출 주도형 국가인 상황에서 환율이 수출 기업이나 수입 기업에 영향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단기 수익이나 영업이익 같은 데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기업인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뭐 항공업체들 같은 경우 항공유 같은 걸 달러로 결제해야 되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주유비 같은 게 많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좀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주식이 좀 하락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환율이 국내 주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금리는 그 나라의 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환율은 한 나라의 돈의 가치를 다른 나라의 가격으로 봤을 때 얼마냐라는 거기 때문에 한 나라, 우리나라의 금리나 우리나라의 경제 요소들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우리랑 가장 밀접하게 현재 관련이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뭐 유럽 이런 쪽의 거시경제 지표들도 봐야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예측하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고 개념 잡기도 어렵고 한 게 환율인데, 이 환율을 알아두셔야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하면서 어떤 투자 자산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이 갖춰지는 거라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개념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경제 기사 몇 개를 좀 들고 와서 이런 기사가 왜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어떤 요소들 때문에 금리나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래서 어떤 투자 자산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다, 이런 기사들 몇 개를 뽑아와서 좀 같이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 드리면, 지금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환율 개념을 잡고,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금리 개념을 잡고 기사를 보시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웬만한 기사들은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좀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영상도 하나 마련을 할 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재테크를 하는데 좀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Alright.